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요리의 맛에 멋을 더하는 조리사 이형근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옛날에 교수님, 여러분 아버님 세대들은 시장이나 아니면 외식이나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양으로 먹었어요. 양이 많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양보다는 질보다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 해가지고 먼저 눈으로 먹기 전에 핸드폰으로 먼저 찍은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굴에다가 화장하는 게 아니라 음식에도 뭔가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 해가지고 겉들이는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 떡에다가 여러 가지 곁들여서 보기 좋은 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과 의뢰에 보면은 수박이나 과일, 야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양식에서는 카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식에서는 문양오림, 이렇게 문양내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각도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앙금 플라워를 이용해가지고 팥 앙금을 이용해서 주 메뉴를 할 거고요. 제가 설명해드리는 여러 가지 난 종류도 있고요. 난도 있고, 그 다음에 견과류도 있고, 그 다음에 설탕 공예도 있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당근 플라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 당근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식이나 아니면 한식에서도 많이 모양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걸 다른 못 보여드리고요. 모양 만드는 거, 오각 잡는 것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비 있죠? 나비 만드는 거, 버터플라이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앙금 플라워를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식에서는 사과를 이 필러로 깎는다고, 이렇게 필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식에서도 돌려깎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식에서 모양 내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재료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앙금 플라워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절편 떡을 이용해가지고 모양을 내서 장미를 만들고 여러가지 모양을 내서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은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현정 교수님께서 앙금 플라워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강현주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절편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 드렸고요. 먼저 이제 사과 필링 하는 거, 먼저 시험 과제 목록에서는 이 필러가 있습니다. 근데 필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그냥 간단하게 옆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잡고 손을 이렇게 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러를 하는 것보다 빨리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갖고 깎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살살살 돌려서 깎아주시면은 필러가 됩니다. 자,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만 연습하시면 감자나 고구마, 모든 과일이나 야채를 이렇게 깎을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쉬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깎은 다음에 이제 모양을 낼 건데, 먼저 이렇게 반대를 잘라가지고요.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긁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두 번만 하면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해서 디저트로 나갈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미니멀로 해가지고 이보다 더 작게 더 나갑니다. 양식에서 타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듯이 한식에서도 미니멀로 해서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옆에 각을 도려주는 이유는 국물이 탁해지거나 각이 이제 부서져가지고 국물이 탁해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를 해줍니다. 한식에서는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뭉퉁하게 해가지고 각도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갈비찜에도 이렇게 돌려갖고 우리 기능사 시험처럼 이렇게 해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하고요. 돌려 깎아서 해줍니다. 돌려 깎아서 딱 잡고 손을 이렇게 잡고, 원래 이제 샤또 나이프 해가지고 작은 칼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요즘에는 그 파링 나이프로 해주십니다. 이렇게 잡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옆에도 이렇게 해서 돌려 깎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을 잡아주시면은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요. 먹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만 이렇게 각을 잡아주시면은, 원래 7각, 8각 이렇게 양식에서 잡는데 한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비찜이나 닭찜에 올려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배워놓으시면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천천히 한번 시간 되실 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장미 만드는 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오늘 시험 강의상 제가 다는 못 보여드리고요. 오각을 잡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각을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오각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꽃잎이 45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5개 각을 잡아 주시고요. 이 각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칼로 이렇게 해서 꽃잎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칼을 이렇게 잡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꽃잎이 완성됩니다. 겉꽃잎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잘라주시고 여기서도 돌려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 5개 잎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서 옆에 또 꽃잎이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돌려 깎는 게 어렵다 하신 분들은 집에서 이 계란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계란을 이용해가지고 칼도 이런 칼은 좀 그러니까 K칼 있죠. 플라스틱 K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 깎는 거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돌려 깎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다가 그 다음에 양파로 하다가 사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비 만드는 것은 나비도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나비는 이 상태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기초 강화 시간에 야채 썰기 해드리고 시간 남을 때 이걸 해드리는데 먼저 옆에를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둥글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둥글 잘라주셨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고요. 여기 가운데 한번 두시고 아니 한식에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근데 한식도 이제 세계화 발음을 타고 외국인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떡, 보기 좋게 해가지고 미니멀로 해서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김치도 여러분들이 빨간 김치보다는 백김치 하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다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끝까지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가서요. 끝에 좀 남겨주시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번 살짝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이제 볼펜 이 깍지나 이걸 해가지고 호랑나비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2번만 찍어주시면 이렇게 나비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올리는 거 살살 올려라. 그런데 확 올리면 이게 날아간다 이렇게 제가 농담하고 그런데 이게 살살 올려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나비가 됩니다. 이런 디테일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배우는 거고요. 웬만한 거 유튜브나 동영상에 있지만은 이런 거는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완전 학습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되게 많은데 지금 기다리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앙금 플라워에 대해서 이현정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현정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정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 한식 조리 실습 1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앙금 플라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아까 질문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앙금 플라워를 배우는데 앙금 플라워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앙금 플라워는 우리가 흰 팥이나 아니면 또 흰 강낭콩 등을 이용해서 전분을 내려요. 그래서 전분에다가 물엿이나 이런 걸 넣어서 달달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를 이제 앙금이라고 하는데, 시중에 파는 앙금은 이미 그게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달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달지 않은 앙금 플라워를 하고 싶으면 직접 흰 강낭콩 등을 사다가 집에서 직접 삶아서 체에 내려서 적당량의 당분을 넣으시면 달지 않은 앙금 플라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이거는 손으로 만작거리는 게 아니고 이 짤 주머니를 이용해서 짜는 거라서 손이 들어가지 않아서 좀 위생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드실 수 있어요. 한우전 수업에 GCD 해가지고 대답 취업 드리면 해서 수업 13주타에 앙금 플라워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한번 배우고 따라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타 기관의 힘을 빌려야 되나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쓱 보고 지나가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오늘 가장 기초적인 거 제가 3가지, 그러니까 5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걸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을 하신 후에 나중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고 좀 심화 있는 그런 걸 배우고 싶으시면 이 동영상 얼마든지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고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더 높은 단계까지 본인이 열심히 연습만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과연 이걸 배워서 취업이나 아니면 공방이나 이런 거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앙금을 배운 게 10년이 넘었는데요. 원래 그 앙금 하시던 분들이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뭐 버터, 크림, 꽃을 이제 응용을 해서 하셨는데 그거를 떡 공방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떡을 하시는 선생님께 배웠는데 떡 위에 이제 장식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거의 예술적인 경지까지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단계를 다 밟아 가신다 그러면 본인이 공방을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센터 같은데 이제 출강도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뭐 진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증도 요즘엔 있어서 자격도 또 갖추고 그러면 얼마든지 강사로서도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슬람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떡으로 해서 라이스 케이크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주실 게 뭐뭐인가요? 지금 제가 앞에 미리 짜놨는데 장미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장미고요. 그다음에 얘는 잉글리시 로즈라고 해서 조금 약간 응용을 해서 약간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연습 얼마 좀 보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국화. 네, 국화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녹을까봐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자잘한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식을 할 때 큰 꽃도 있어야 되지만 작은 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꽃 애플 블라썸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파리 이쪽에 잠깐 보시면 여기 꽃 옆에 이렇게 장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파리 짜는 것까지 해서 총 5가지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떡 위에 직접 장식을 해서 떡케이크로 판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주 소중한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쪽에 잠깐 있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앙금 플라워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앙금은 보통 안정적인 자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의자에 앉아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앙금이에요.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게 싫으시면 직접 강낭콩 등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원래 앙금 이렇게 흰 앙금 같은 경우는 이런 색이 아이보리빛이 나는데 요 색만으로 하면 색이 별로 단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여기에다가 색깔을 들여서 여러 가지 색을 낼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백년초 가루예요. 백년초 가루이고 요거는 호박가루 그리고 뭐 쑥가루, 뭐 녹차가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색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 색소를 하면 짙게 해도 흐리게 해도 색깔이 다 예뻐요. 그래서 이런 색소들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짜기에는 너무 되직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분을 좀 넣어 줄 건데 저는 지금 물이지만 뭐 우유를 넣으셔도 되고요. 생크림을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끈적임을 주시고 싶으시면 물엿 같은 걸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색소를 조금 넣어 주시고요. 원하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수분도 약간 넣어 주시고 물엿을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 주시면 색이 나겠죠, 그렇죠? 자, 이 반죽이 앙금이 너무 되직하면 팁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되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지으면 모양이 예쁘게 서 있질 않아요. 고정이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농도를 맞추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 보시고 너무 되직하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이렇게 첨가를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색이라고 그러죠. 색을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뭐 빨강에다 파랑 섞으면 보라 되듯이
요 빨간색에다 분홍에다가 호박을 섞으면 또 은은한 요 앞에 보이는 국화 같은, 그러니까 살구색이라고 그러죠. 네, 살구색이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새글렌 앙금을 짤주머니에 넣을 건데, 이거 이제 일회용이죠. 그래서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프스가 요게 한 쌍이에요. 커프스라고 하는데 한 쌍에 기다란애를 안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짜고 싶은 팁을 여기다 이제 끼워 주실 건데, 장미 팁은 보통 102번에서 104번을 써요. 여기 보면 글씨가 써 있어요. 여기 104번, 얘는 104번, 103번, 102번 요거 가지고 보통 장미를 짜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이 구멍이 좀 작아요. 그래서 작은 꽃이 만들어지는 거고, 104번은 개중에서 조금 큰 장미를 만들 때, 그래서 여기 커프스 위에다가 팁을 끼우고, 요건 팁이에요. 팁. 방산시장이나 제과제빵용품 파는데, 인터넷 사이트 그런 데 가면 전부 다 구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사 잠그듯이 돌려서 잠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짤주머니를 벌려서 이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앙금을.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손에 붙들고 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넣고 이렇게 짜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 공기가 있지 않게 이렇게 쭉쭉 밀어주세요. 아니면 스크래퍼로 밀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빈 공간이 남지 않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붙들고 짤 건데, 그냥 짜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속에 앙금이 밀려서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오지 않게 바짝 조여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고 한번 돌려서, 자, 여기 보면 팁이 자세히 잡아주시면 아래쪽은 넓고 위쪽은 좁아요. 그쵸? 아래는 넓고 위는 좁고, 그래서 좁은 쪽을 위로 해서 잡고 짜주시는데, 여기 꽃받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꽃받침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요거는 기둥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위가 좁고 아래가 넓게끔 해서 짜주시면 되고, 요거는 잠깐 쉬는 사이에 이제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본격적으로 제가 앉아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짜볼 거는 장미꽃, 처음에 보셨던 장미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기둥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먼저 짜줄 거예요. 이거는 기둥용 구멍이 좀 큰 걸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둥을 짜실 때는 여기다 대고, 꽃받침에 대고 눌러가면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둥이 튼튼해야 모양이 잘 짜지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옆에 행주 하나만 주실래요? 아, 이쪽에 있다. 행주는 젖은 행주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팁을 좀 닦아가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젖은 행주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자, 짜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각을 안쪽으로 숙여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혹시 기둥이 좀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더 짜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뿔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안으로 숙였다로 이번에는 각을 일자로 해서 짜주세요. 이렇게. 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해서 이렇게 세 장을 짜면 안에 작은 꽃 봉오리가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건 저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팁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다시
뭐 이파리가 끝난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서 얘를 세워서 또 짜주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3바퀴를 돌린 셈이죠. 그러면 요 정도 사이즈의 장미꽃이 나와요. 근데 나는 좀 더 벌어진 장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행이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는 일자로 세워서 했다 그러면 이번엔 바깥으로 손목을 꺾으세요. 손목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짜주시면 좀 핀 장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처음에 하실 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얘는 얘대로 짜고 왼손은 또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박자가 안 맞아서 막 이렇게 이파리가 쭈글쭈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왼손은 자연스럽게 돌려주시면서 이파리를 짜주시면 돼요. 각도를 밖으로 손목을 꺾으셔서 자, 그리고 앞에 돌린 것보다 약간 높이는 높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돌려주시고 중간에 또 불안하다 그럼 한 바퀴 더 돌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시고 어느 쪽이 이파리가 좀 작은가 확인하시고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앙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일단 요 정도 사이즈로 할게요. 한 꽃이 하나 나왔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꽃가위라고 해서 꽃을 떼낼 때 쓰는 가위예요. 그래서 가위를 벌려서 밑부분을 붙잡으시고 옆으로 이렇게 밀듯이 떼어주시면은 꽃이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조각 케이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떡이에요, 떡. 떡을 하나 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요. 밑에 붙을 수 있게 손질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꽃만 있으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파리를 하나 짜주도록 할게요. 이파리 짜는 팁은 좀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V자로 생긴 팁이고요. 352번 이렇게 생긴 V자형의 팁을 사용하시면 돼요. 팁을 껴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은 옆으로 누이지 마시고 이런 방향으로 세우셔서 마찬가지 돌리시고, 자, 이파리를 짜보도록 할게요. 짤 때는 바닥에 대고,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끝을 빼주시면 이파리가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는 반죽이 조금 되직한 편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파리를 짜주시고요. 만약에 좀 허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짜놓은 꽃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작은 꽃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팁이 따로 있는데 이 옆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주셔도 좋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조금 덜, 그렇죠? 심심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미꽃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미꽃을 짜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장미꽃도 마찬가지로 104번으로 짜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연분홍색을 좀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꽉 돌리셔서 짜주시는데 먼저 기둥을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꾹꾹꾹꾹꾹꾹 누르는 기분으로 기둥을 튼튼하게 짜주시고요. 자,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꽃이에요. 그래서 자, 팁을 세우세요. 세워서 기둥에 세우시고 일자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다시 중앙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요거를 5개 정도 해주세요. 5개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둥은 항상 이렇게 튼튼하게. 자, 그래서 5개를 세우시고 그 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내주시고요. 여기도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안에 이렇게 조글조글한 그 봉우리가 모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아까 장미짝이랑 똑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안에 있는 거를 감싸듯이 위에서 아래로.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렸고요. 그 다음에 봉우리가 너무 작으니까 한 바퀴씩 더 돌려볼게요. 약간 위로, 안에 있는 잎보다는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꽃을 짜주시면 이게 이제 잉글리시 로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꽃가위로 잘라서 올려주시고, 마찬가지로 나뭇잎 팁을 이용해서 장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국화를 한번 짜볼게요. 자, 국화도 기둥은 똑같이 튼튼하게 세워주시고요. 자, 꾹꾹 눌러가면서 튼튼하게 짜주시고, 자, 얘는 국화 팁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모양이. 네. 그래서 이게 81번 팁이에요. 81번 팁. 이렇게 생긴 국화 팁을 오목하게 들어간 것을 안쪽으로 해서 짜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국화가 밖으로 갈수록 잎이 길잖아요. 그쵸? 그거를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는 중앙에 일직선으로 해서 짧게 짜주세요. 짧게 짜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은 그거보다 조금 길게 가운데 거 사이사이로. 자, 조금씩만 길게. 끝까지 힘은 주셔야 돼요. 힘을 주면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나중에 GCD 떡 수업할 때 앙금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갈수록 조금씩 더 길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파리 끝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것도 괜찮고, 요게 싫으면 손에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찝어주시면 좀 깔끔한 이파리가 돼요. 사이사이에 한 번씩 더 계속 돌아가면서 자, 이렇게 짜면 이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쵸? 요게 보기에는 쉬운데 사실 쉽진 않아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아까보다 커졌죠. 그쵸? 네, 이 상태에서 나는 더 크게 하고 싶다 하면 더 돌리시면 되고, 조그만 국화를 하고 싶으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빈자리에 밑에서부터 올려서 이런 식으로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바깥으로 갈수록 손목을 젖혀서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주시면 이제 점점점 꽃이 커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짜는 거는 안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비춰주시면, 예, 안에 이렇게 초록색을 넣어주셔도 되고, 뭐 보라색을 넣으셔도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국화, 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어레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뒤에 떡을 우리 강현주 교수님께서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그냥 백석인데 이 위에 꽃이 올라가면 또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레인지를 할 건지를 생각을 해 보시고, 자, 이게 동그랗고 큰 팁을 뭐 끼우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너무 커서 안 되겠네요. 그냥 할게요. 자, 여기다가 내가 꽃을 어디에 올리겠다. 요거를 자리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좀 가느다란 팁을 끼워서 하셔도 되고, 아까 만들어 놨더니 초록색이 조금 약간 되직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상관없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뭐 해주셔도 되거든요. 자, 자리를 좀 잡아주시고요. 꽃이 많으면 수북하게 많이 올리셔도 되고, 꽃이 적으면 굳이 많이 올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나는 여기다 이제 꽃을 올릴 거다 하면 아까 만들어 놓던 그 꽃들을 하나씩 자리를 잡아서 올리시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이파리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파리가 있는데 얘는 얼려 놓은 상태예요. 얼려 놓은 거라서 이렇게 하나씩 요산지를 깔고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녹았네요. 이게 거세 금방 녹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직전에 꺼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백설기만 선물하는 것보다 나중에 여러분 떡 배운 후에 훨씬 고급진 떡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정성이 들어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파리들을 몇 개 올려주시고요. 이게 녹아서 자꾸 떨어지네요. 그냥 직접 짜는 걸 이따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파리도 여러 가지 색깔로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진한 거, 뭐 하얀 거, 아니면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짜놓은 꽃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큰 꽃들로 자리를 잡을게요. 그리고 꽃은 한 방향만 계속 보고 있으면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밖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안쪽도 보고 할 수 있게. 아까 기둥으로 사용했던 부분은 좀 잘라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도 좀 보고. 그래서 어레인지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꽃들을 올려주시고요. 요거는 살구색, 분홍색하고 노란색 호박 섞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놓으면 이쁠까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국화 짜놓은 거. 자,
하나는 안쪽을 봤으니까 얘는 바깥쪽을 볼 수 있게. 교수님, 학생으로부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앙금 각각에 대한 네. 맛의 차이점을 설명을 좀 부탁을 합니다. 앙금이요? 네. 시중에서 파는 거는 거기 물엿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대체적으로 거의 달아요. 대체적으로 달고, 앙금 자체는 전분을 삶아서 체에 내려서 가라앉힌 거라 앙금 자체는 아무 맛이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아무 맛도 없는 앙금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생크림을 넣으면 생크림 맛이 좀 나겠죠, 그렇죠? 물엿을 넣으면 물엿 특유의 그 약간 점성이 있는 그런 느낌의 단맛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맛이라고 하면 원래는 무맛,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넣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대답을 드리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렌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짜놓은 것 중에 작은 꽃들이 있다고 그랬었죠, 아까. 그렇죠? 그래서 작은 꽃을 이용해서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넝쿨 장미예요, 넝쿨 장미. 작은 이런 걸 가지고 빈 공간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채워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채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작은 꽃만으로만 장식을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약간 보기 좀 안 예쁜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올리다 보면 여기저기 좀 안 예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 블라썸 보여드린다는 게 안 보여드렸네. 교수님, 그 네. 학생들이 이제 네. 여기 이제 주황색 네. 앙금은 색소를 어떤 걸 사용했는지 이 궁금합니다. 주황색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백년초하고 호박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년초는 분홍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백년초하고 호박 적당히 섞으시면 이런 색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살구색에 가까운 주황이죠, 그렇죠? 요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애플 블라썸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좀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해주실 수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쓸모가 있는 그런 꽃이에요. 보시고 싶으시면 제가 잠깐 이거 오래 안 걸리니까 짜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해주시고요. 이런 데다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애플 블라썸도 104번 팁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약간 좀 비었다 싶으면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그래서 꽃이 많으면 여기 삥 돌려서 어레인지를 하셔도 돼요. 근데 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군데군데 있는 만큼 이용해서 한 거고, 꽃이 적어도 이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파리를 계속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을 이파리를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짜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이파리를 자, 이렇게 해서 세워서 본인이 짜고 싶은 곳에다가 놓고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요. 또 돌리셔서 얘도 뭐 좀 허전한 곳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다 짜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 다시요. 너무 여기는 분홍분홍만 있다 그럼 이런 데다 하나씩 이렇게 짜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군데군데 이파리를 짜주셔도 괜찮죠. 그렇죠? 자, 더 많이 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애플 블라썸 몇 초면 되니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다가 미끄러지니까 앙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산지를 올려주시고 앙금을 살짝
중앙에 짜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막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좁은 곳을 위로 해서 올려주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얘를 돌려주니까 동그라미 모양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2개, 3개 하면 이파리 5개짜리 애플 블러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주 작은 요 1번이나 2번 팁을 이용해서 이 점을 찍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학생이 네. 교수님께서는 주로 사용하시는 색의 조합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는 은은한 파스텔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백년초나 아니면 비트 같은 걸 사용해서 아주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또 그 색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윌튼 색소 이런 걸 이용해서 진하게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백안금에다가 색소들 조금만 넣어서 은은하게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좀 은은한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스타일 제가 좋아하고, 아니면 아까 제가 살구색 보여드린 것처럼 서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이파리도 그냥 단순한 초록색보다는 여기에 호박가루나 아니면 좀 진한 색, 뭐 갈색 이런 걸 섞어가지고 약간 가을 느낌 나는 그런 색을 많이 좋아해요. 파스텔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GCD 수업에 배워보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네, 오늘 수고해주신 이현종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앙금플라워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떡도 이제는 좀 변할 때가 됐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대추나 아니면 뭐 자시나 호박 씨 이런 거 가지고 전통적인 것만 장식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화려한 거, 좀 퓨전적인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그 학생이 이제 시연을 꽃을 만들어 주시는 시연을 보다 보면 네. 이제 간혹 끝부분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지. 끝이 갈라지는 거는 이거 일부러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자연스러운 걸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갈라지는 거는 반죽이 되직한 거고요. 안 갈라지게 하고 싶으면 좀 더 묽게 하시면 돼요. 농도의 차이예요. 네, 농도의 차이.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뭐 란이라든지 정과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앙금플라워 제대로 한번 배우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저희가 절편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우리 강현주 교수님께서 절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설명해 주실 건데, 안 나가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강현주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병가시스 강현주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절편이라는 게 뭘까요? 네, 절편은 떡을 찐 다음에 이제 치게 돼가지고요,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게 이제 절편인데, 오늘은 이제 이제 절편 플라워라고 해서 조금 더 절편에 수분을 많이 줘요. 그래서 원래 그냥 반죽에다가 원래 날반죽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플라워 할 때는 잎반죽으로 해가지고 물을 조금 더 주어갖고요. 네. 조금 호화도를 오랫동안 지속해갖고 제가 이제 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절편 플라워를 만듭니다. 네, 아주 이쁘게 잘 해놓으셨는데, 이 색이 궁금해요.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이 색을 어떻게 낸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천연 색소로도 거의 내시는데요. 약간 이제 가루가 들어가면 이제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이제 윌튼 색소 같은 것도 이제 써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보여주실 건 어떤 거죠? 네, 오늘 이제 하는 방법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쌀가루를 가지고 오시면요, 잎반죽을 통해서 잎반죽을 하셔가지고요, 조금 수분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괜찮을까요? 네, 아예 이제
반죽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덩어리 반죽처럼 이제 이렇게 쑥깬떡처럼 이렇게 덩어리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덩어리 반죽을 하셔갖고 네 이제 센 불에 한 15분 정도 어떻게 해요? 네 쪄 주십니다. 그래서 쪄 주셔가지고 네 이제 반죽이 쪄지면 그 떡 반죽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반죽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덩어리 반죽을 해서 네. 제가 좀 시간이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죽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센 불에서 네, 해가지고 15분 정도 네, 찌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쪄진 반죽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짜진 반죽인지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색을 먼저 내놨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런 반죽을 가지고 오셔갖고요. 이제 치실 때는 요 손목으로 이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네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냥 절편보다는 수분 함량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좀 단단해지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색을 내서 네 색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색깔을 이렇게 이제 천연의 색으로 이렇게 이제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정도의 이제 이제 떡을 이제 할 텐데요. 네 이제 먼저 제가 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떡 반죽, 흰 반죽을 이렇게 조금 잡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노란 반죽을 조금 잡습니다. 그래서 이 절편 플라워 하실 때는 약간 도구들이 조금 필요하세요. 그래서 도구들을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제 도구들을 가지고 오셨고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몰드를 사용하셔가지고 꽃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냥 쭉 밀어가지고 네 여기 이제 밀어놓은 반죽이 있는데요. 이런 밀어놓은 반죽에 몰드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꽃을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제 많이 만져가지고 이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반죽을 네, 흰 반죽에 노란 반죽을 네 되게 떨리네요. 어떡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안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안에다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갖고 안에다 넣은 다음에 냅두시면 약간 그라데이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가운데 하시고요. 네, 가위를 이용하셔서요. 이거를 이제 4등분을 냅니다. 교수님, 그 학생이 이제 색상을 이제 물들일 때 방법이 혹시 여러 가지 있는지. 그냥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렸는데요. 이 반죽에다가 가루를 넣어가지고 이 손등으로 이제 치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반죽을 넣으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흰 반죽 안에 노란색이 자연스럽게 노란색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기름이 네. 그래서 기름을 좀 이용하셔갖고요.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요게 무늬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늬가 있는 펜으로 여기를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시고, 네, 여기에 이렇게 뾰족하게, 네. 제가 좀 당황해서 좀 예쁘게 안 나왔네요.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걸 이용하셔갖고 꽃 무늬를 만드는 거죠. 꽃잎의 무늬를 요 끝은 이렇게 세모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제가 4등분으로 했는데요. 뭐 5등분 하셔도 되고요, 6등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자르는 방향대로 뭐 개나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셔서 네, 요 4가지 꽃잎을 이렇게 모으세요.
그 네. 이제 기름칠 하는 건 네. 손에 네네.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함인가요? 아, 네. 손에 달라붙지 않고 요 플러스 이런 도구들도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아주시면요. 자연스러운 꽃잎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수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밑에를 이렇게 잘라주시면요.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만드시는데요. 수술은 이렇게 밀대로 이제 미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공장놀이 했듯이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돌돌 이제 말아주시면 우리 예전에 한 초등학교 때 했던 수술 있죠? 그 수술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수술이 나오면 이거를 조금 밑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거를 가운데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한 걸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편 플라워는 조금 이제 이렇게 기름칠을 하면서 옷이 입혀지면서 조금 더 윤기가 나면서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네이브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걸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브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5입으로도 만들 수 있고 수술도 이렇게 그냥 잘라서 만들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니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게 이제 동백이에요. 요새 이제 나오는 동백인데요. 동백은 이제 처음에 수술을 먼저 만드시는데요. 수술 만드는 게 좀 재밌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반죽을요. 이 체에다가 꾹 누르세요. 그러면은 힘있게 쭉 나오면 무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체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긁으셔갖고요. 이렇게 긁으셔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수술 자연에서 오는 이런 수술 있잖아요. 이런 수술처럼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수술 만들어 놓으시고요. 얘는 그냥 밀대로 그냥 쭉 미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밀어서 이런 몰드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몰드가 이렇게 큰 거가 있고 작은 게 있는데요. 이제 작은 걸로 작은 걸로 이제 3개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필요하고요. 조금 큰 걸로 5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시고 그냥 하시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끝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금 하시면요. 조금 미끈하게 좀 약간 정말 꽃잎 같은 느낌으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수술 있죠? 그걸로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덮으시는데요. 처음 3개는 조금 좀 이렇게 바깥으로 안 퍼지게 이렇게 모아지게 하시고요. 다음 또 5개는 또 이제 이제 겉으로 이렇게 각을 좀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시는데 어떻게 붙였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겹치게 붙이셔서 이렇게 모아지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송이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개는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끝을 조금 위에를 꽃잎처럼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갖고 똑같이 어떻게 하시는데 똑같이 붙이시면 너무 안 예쁘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퍼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퍼지는데 이렇게 겹치기를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교수님 강의는 요일별로 정해져 있는지 물어봅니다. 네, 정해져 있죠. 라이브가. 아닙니다.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시는데 아까보단 조금 어떻게 해요? 높게 하고 조금 어떻게 해요? 퍼지게 하기 위해서 조금 어떻게 이렇게 입을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네, 하고 끝에서 이렇게 밑에서 살짝 잡아주시면요, 얘가 이렇게 퍼지게 돼요, 꽃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백꽃이 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끝을 어떻게 해요? 네, 밑둥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좀 이따 이제 어렌지 할 때 이제 떡 위에 잘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동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미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미는 제일 뭐 기본인 떡이면서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방법도 있고요. 저는 조금 디테일한 방법으로 할게요. 그래서 네, 원래 얘가 되게 부드러운데 조금 시간이 지나갖고 조금 굳어졌네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세요. 그래서 삼각형을 만드시고 그 위에를 어떻게 해요? 쭉 길게 떼세요. 위에서 삼각형에서 길게 위로 올리시면요, 삼각형 만드시고 위로 올리세요. 그래서 첫 봉우리를 만들려고 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를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놓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봉우리, 꽃봉우리가 피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요거를 감싸 안은 이런 첫 번째 봉우리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장미 잎을 붙이실 건데요. 이게 이제 조금 힘드시니까 오늘 이쑤시개 이렇게 이용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둥 세워 놓으셔서요. 이렇게 이제 할 건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밀대로 이렇게 제가 밀어놨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제 동그란 몰드에다 이제 몰드를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찍어서 처음에는 조금 입이 작기 때문에 하나를 다 쓰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2등분 정도로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아까 잎과 마찬가지로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끝을 어떻게 해요? 끝을 손으로 만드셔서 조금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쨌든 모든 이런 만드는 작업에서는요, 조금 얇고 좀 미끈해야지 좀 잘해 보이고 좀 예쁘거든요. 디테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두껍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만약 봉우리가 너무 크게 됐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해요? 밑으로 잡아내셔서 조금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뭐든지 끝까지 가야지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모양이 안 예쁘시더라도 그냥 끝까지 해갖고 조금 조정하시면서 하시면 모양은 잘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쪽은 붙이고 한쪽은 떨어뜨리고요. 또 제가 볼 때 이제 오른쪽은 붙이고 왼쪽은 띄고, 또 오른쪽은 붙이고 왼쪽은 띄고, 높이를 꼭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예쁜 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바람개비 이렇게 만드셔서 살짝 이제 밑으로 내리셔서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이제 봉우리 다음 두 번째 봉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봉우리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하시는데 조금 아까처럼 손으로 작업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얇게. 그래서 앙금 플라워도 좋은데요. 이 꽃절편은 또 어차피 쌀가루가 이제 떡을 하려면 나오니까 그 나와 있는 쌀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하시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절편보다는 조금 수분이 많아야 되니까 입반죽으로 해서 거의 500g에 한 170g의 뜨거운 물을 벗어 하시면 이제 거의 농도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높이 꼭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은요, 꽃이 좀 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감싸 안으면 피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끝을 어떻게 해요? 살짝 밖으로 빼서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아까 기름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기름칠은 다 만드신 다음에 하셔야지 얘가 잘 어떻게 돼요? 잘 붙죠. 중간중간에 자꾸 기름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더 있으면 더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장미 이렇게 만드시고요.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쑤시개 빼주시고요. 밑둥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어떻게 해요? 기름칠 하셔가지고 좀 꽃이 윤기 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3가지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는 뭘까요? 나뭇잎. 이거는 그냥 쑥색을 내셔서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뭇잎 찍어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카네이션 몰드로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모아주시면 이제 카네이션이 되고요. 뭐 이런 메아 몰드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찍는 거에 따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초보들도 되게 잘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떡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가위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이제 올리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개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가위 이용하셔서요.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보다는요 살짝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셔서 보시는 게 예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안 예쁘고 이제 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안 예쁘거나 아니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이런 꽃잎을 이용해서 아까 앙금 플라워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여기다가 이렇게 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조금 이 꽃잎 만든 지가 좀 돼가지고 얘가 살짝 굳었네요.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가 수업에 요거를 다 이제 수업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할 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시면 더 정확한 설명과 다시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현주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가지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건데, 아까 고전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장미꽃 그냥 당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전과 이렇게 올린 거, 그 다음에 또 뭐 설탕으로 올린 거, 이렇게 해서 고전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다 이렇게 저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호박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시고, 근데 이거보다는 요즘에 아까 해주신 대로 절편 아니면 앙금 플라워를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1, 2, 3번 해가지고 앞쪽에다 놓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도 앞쪽에다 좀 놔주세요. 그래서 자, 오랫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더 재밌고 유익한 수업으로 만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디 해주세요. 이현주 교수님. 오늘 갑자기 라이브를 하게 돼서 많이 긴장을 했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대면 수업에서 빨리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현주 교수님. 떡과
한식이 되게 아름다운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또 여러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고 저희가 대면 수업에서 이 많은 것들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마지막 멘트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패션하고 전통이 있습니다. 패션은 아웃이지만 우리 전통은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새로운 거 퓨전 요리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은 전통을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